영화가 만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우리 청소년 배우님들은 아주 훌쩍 크셔서 영화 속 모습과는 또 다른 느낌을 받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 텐데요. 문승아 감독님이래. 이진우 감독님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비밀의 언덕을 연출한 이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돌잔치에 와주신 저희 관객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겁게 대화 나누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최고. 네, 문승아 배우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명은이 문승아입니다. 제가 중3이나 됐는데 이제 다 커서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이 장재희입니다. 오늘 돌잔치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얀 역의 문세현입니다. 제가 첫 듀오인데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재밌게 잘 얘기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규 역할을 맡은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역할을 맡은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월드컵 봐야 되는데, 올림픽 봐야 되는데 2시간씩, 3시간씩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얘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은이 엄마 경희역 연기했던 장선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대기실에서 마치 명절처럼 조카들 너무 컸다, 너무 컸다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있다가 왔는데 여기 관객분들이 또 이 극장을 가득 채워주시고 지금 표정들이 굉장히 밝으세요.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라 선생님 임선희입니다. 오늘 저희 1주년 기념인데 아무쪼록 궁금하신 거 마저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저희가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기루 배우님 말씀처럼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또 이렇게 극장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 8명 정도 되는 거죠. 팀이 오늘 이 정도면 팀 스포츠 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니까 올림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전에 비밀의 언덕이 개봉했던 게 아마 여러분들도 믿기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한국 독립영화가 1만 명 관객을 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1만 5천 명 이상을 공헌하면서 진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이 작품을 좀 마음속에 오래 새기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아마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은 오늘 1년 만에 함께하게 되니 자리가 진짜 반가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잠깐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비밀의 언덕 오늘 처음 보신 분. 그러니까요. 영화는 언제나 이렇게 다시 틀면은 처음 보시는 관객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5번 이상 봤다 나는. 정말 그 찐팬분들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족과 또 새로운 가족이 될 일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은 이지은 감독님의 또 데뷔작이었어요. 데뷔작으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셨고 또 많은 사랑을 받으신 작품인데 눈물 나는 거 아니죠? 네. 깜짝이야. 이렇게 빨리 온 사람 없었어가지고 1년 만에 관객분들 그리고 식구들 다 같이 만난 소감 어떠신지부터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영화 속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가족의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라고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생각이기도 한데 한 독립영화 작품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축하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50명이든 100명이든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근데 그 마음을 배우분들도 똑같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저희가 지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무대 인사는 해봤지만 오늘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관객분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떤 감독이 덕분인데 자꾸 이렇게 눈가가 촉촉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약간 펄 같은 걸 하셨어요, 눈에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오해를 한 것 같은데. 펄을 오늘 좀 과하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배우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도 되게 길고 짧다면도 되게 짧은 시간인데 비밀의 언덕이라는 작품이 우리 배우님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지금 남아있는지 선생님부터 여쭤볼게요. 선생님? 진짜 혀를 찌르고 싶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딴 생각했죠? 아니. 선생님. 네. 저 이 의미를 모르신 거잖아요. 네, 비밀의 언덕이 선우 배우님께 어떤 작품으로 지금 남아있으세요? 안 그래도 저희 여기 와서요. 아니 도대체 영화 한 편을 이렇게 오랫동안 재밌어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딱 6일 촬영했거든요. 근데 GB를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근데 진짜 영화 한 편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정말 배우로서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더 큰 행복이 없는 작품으로 남아있다. 그렇죠. 네. 우리 장선 배우님. 저도 한 4회차 정도 참여하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제가 했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까 5번 이상 보신 분들이 꽤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1년 내내 비밀의 언덕 너무 잘 봤다. 어디서든 만날 때마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좀 사랑을 많이 받는 작품 제가 느낄 정도로 그래서 좀 감사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루 배우님. 저도 한 4회차 찍었는데요. 지부회하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했던 일정들이 훨씬 많아서 그 영화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진짜 그 가족이 된 것처럼 1년 만에 이 영화가 다시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는데 진짜 명절날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뭔가 가족이 하나의 또 영화로 만들어진 가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고 또 이게 1주년이라고 이렇게 상영하면 보통 그 독립영화라고 하면은 보통 N차 관람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날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장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는 영화인 것 같아서 또 그런 영화에 함께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한 작품이죠, 저에게. 우리 그 어른 배우들은 각각 6회차, 4회차, 4회차 지금 촬영하셨고요. 청소년 배우들도 몇 회차 찍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오래 찍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진 배우님? 저는 몇 회차 정도 찍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이 작품을 중학교 1학년 때 찍었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올라와서 비밀의 언덕 작품이라는 좋은 영화를 만나서 찍게 되고 작년에 개봉을 했지만 그 전에 많은 홍보도 하고 그 영화제를 다니면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났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의 청소년기를 함께 보낸 영화이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말씀을 떨지도 않고 잘해주셔서 학부형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서현 배우님? 저도 몇 회차 찍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긴 해서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엄청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회차가 엄청 적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뭔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GV 나온 것도 처음이고 관객분들 이렇게 만난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엄청 떨리고 엄청 긴장되고 하는데 그래도 비밀 언덕은 일단 제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길게 찍은 영화는 비밀 언덕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감독님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잘 찍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현 배우님 처음이라고 하는데 뜨거운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초 때 진짜 철이 없었어가지고 기억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저도 회차는 진짜 기억이 안 나고 한 4, 5회차는 찍지 않았을까 싶고요. 비밀의 언덕은 저한테 좀 새로운 기억? 새로운 추억을 좀 많이 가져다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승하 배우님 몇 회차인지 정확히 기억하죠? 아니요, 못하죠. 네, 저도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냥 되게 많이 찍었고, 근데 GV를 더 많이 했어요. 네. 저한테 비밀의 언덕은 일단 저는 극장에 가서 막 3번씩, 4번씩, 뭐 5번씩 그렇게 같은 영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온 영화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얼떨떨하고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비밀의 언덕으로 연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GV 자리가 많아질수록 그런 부분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진 감독님께 속 시원하게 비밀의 언덕 몇 회차였고 어느 정도 촬영 기간이 걸렸으며 편집은 어느 정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한번 좀 들어볼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략 21회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1회차 3주 정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편집 기간이 길었어요. 네, 촬영이 좀 짧은 대신에 뒤에 편집 기간이 몇 개월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처음 감독님한테 태어났던 건 언제쯤이었어요? 이 영화에 처음 본 분이 계시니까요. 처음 태초의 씨앗은 가정환경조사서, 저 초중고 시절에 했던 가정환경조사서였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화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냥 그 씨앗은 가슴속에 두어두고 이 영화를 본격적으로 이 명은이라는 주인공으로 가정환경조사서를 결합해서 만들어야겠다고 한 거는 2년 정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쓰고 고치고 한 게 2년이고 그 뒤에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감독의 데뷔작, 특히 장편 데뷔작이라는 거는 본인의 평생에 녹아들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해서 아마 감독님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의 모든 것들이 이 작품 안에 녹아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1년 만에 맞는 생일이잖아요. 돌잔치를 기념해서 팀에서 돌떡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이따가 퇴장하실 때 관객분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선물 같은 것도 있나요? 없나요? 네. 정말 떡 맛있습니다. 아, 네, 진짜 맛있는 떡 하나로 정말 저희-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서 네네. 떡까지 먹고 네, 저도 지금 먹고 들어왔는데 진짜 맛있으니까 떡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입장하실 때 보셨을 텐데 비밀의 언덕 각본집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성 들여서 정갈하게 쓴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이 영화 오늘 처음 보시고 이게 또 글로 읽는 영화의 맛이란 건 또 다르거든요.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아직 그 판매를 끝나고도 하겠죠? 관계자분? 네네 한다고 하니까는 원하시는 분들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감독님과 배우님께 공통 질문 드리고 이제 객석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네. 선생님부터 하진 않을 테니까는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그늘 안에 숨기고 불안하게 떨고 있는 우리 선생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다 마음에 담고 좋아하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비밀의 언덕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우리 제이 배우님. 저요? 저는 딱 듣자마자 떠올랐던 거는 제가 등장하는 장면. 딱 하얀이하고 혜진이가 등장할 때 좀 그래도 주변 관객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말씀해 주셨던 장면인 것 같아요. 좀 임팩트 있었다거나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도 솔직히 좀 제 성격을 제일 잘 드러내주는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등장하는 전학원 그 장면을 꼽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오늘 JBM 처음 뵙는데 실제로도 진짜 딕션이 되게 좋으시네요. 비밀의 언덕이 사실 영화 보면서 어떤 거 모든 대사가 잘 들리는 영화기도 하거든요. 모든 배우님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 GV 여가기 전에 저희가 또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있었어가지고 바로 진행하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언덕의 생일 케이크 입장할 때 생일 케이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빠르게 저희 생일 축하 노래 부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조금만 크게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비밀의 언덕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꺼요. 네.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신 분은 케이크랑 같이 좀 가깝게 붙여서 여러분들 기념사진 찍을 수 있게 다정하게 써보겠습니다. 네, 다정하게, 네. 그리고 감독님, 네, 다 찍으셨어요? 감독님 핸드폰으로 케이크도 찍으세요. 네. 네, 감독님 찍으세요, 케이크. 아, 괜찮아요. 케이크 위에서 이렇게 같이 찍으세요. 네. 네, 여러분도 케이크 찌는 이진 감독님도 찍으세요. 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작은 컵케이크 또 관객분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고 오늘 또 이 영화를 배급 마케팅한 엔나인 필름 식구분들도 다 자리해 주셨는데 엔나인 필름 식구들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얘기하고 있었죠, 기루 배우님. 네, 얘기하고 물드셔도 돼요. 네. 어떤 장면 제일 좋아하세요? 저도 제가 나온 장면을 얘기하자면 마지막 장면, 예, 뭔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표정으로 그래 거기에 끄덕이는 그 장면 좋아합니다. 예. 사실 강기루 배우님 팬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 작품 보면서 강기루 배우님 아버지 하면은 어떨까라고 너무 궁금했는데 비밀의 언덕 이후는 저런 가족의 아버지 하는 거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작품에 나올 때 아버지 역할에 나오는 게 있을까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중에서 아니요. 아버지 역할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할 때 됐어요. 이제 아버지 역할 해야죠. 이제 내년 40이기 때문에 예, 아버지 역할 해야 돼. 아직까지는 비밀의 언덕이 유일한 걸로. 예. 네. 자, 승하 배우님 어떤 장면 제일 좋아하십니까? 훅 들어오잖아요. 저는 전 매일 바뀌는데 그 언덕에다가 글 묻기 전에 살짝 하늘 바라보고 멈춰가지고 한 3, 4초 정도 하늘 바라보고 나서 묻거든요. 그때 약간 명훈이가 문방구에서 말고는 뭔가를 크게 고민을 하는 일이 없는데 이 묻는 거는 그래도 스스로가 정말 오랫동안 고심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살짝 고민하는 듯 하지만 이내 3, 4초 이내에 묻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 본 이후로는 아마 저랑 비슷한 관객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 문방구 보는 이 영화 좀 생각나요. 길을 걷다가 들어가게 되고 뭔가 영화의 어떤 장면들이 겹쳐지는 그런 순간에 또 선물해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네, 제일 좋아하는 대사 뭐예요? 대사요? 네. 장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대사요? 저는 사실 여기 먹는 장면 좋아하는데요. 여기 성우가 아빠가 그 승아 명훈이가 간식 좀 사달라고 하니까 성우가 일단 이거 먹고 일단 이거부터 먹어하고 생선 떼서 숟가락에다 올려주잖아요. 저는 그 대사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하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성 배우님, 네네. 네, 이지은 감독 칭찬 하나만 해주세요. 저도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지은 감독님은
그 영화를 보시면 명은이에게서 굉장히 세심하고 하지만 또 엄청 추진력 있고 씩씩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감독님을 보면서 명은이를 참 많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정말 세심하시고 하지만 항상 굉장히 씩씩한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셨던 게 항상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은 감독님, 이 영화 보고서 솔직히 눈물 흘린 적 있으시죠? 저는 네. 네, 어떤 장면에서 가장 많이 우셨어요? 지금까지 추락해 보자면. 저는 몽타주 장면 그 후반부에 한 10여 분의 음악 소녀로부터 온 편지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저는 많이 항상 그 부분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울컥하세요? 헐 때문에 이상한 착시 효과가 계속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진짜 사인 받고 이러실 때 기회 되시면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은 제 느낌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서영 배우님, 본인이 연기했던 역할 말고 비밀의 언덕에 나왔던 캐릭터 중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혜진이 역할만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봐서가 아닌데 그냥 뭔가 혜진이가 되게 포스 있고 카리스마 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하얀이는 뭔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나 시위 말할 때나 뭔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소극적인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혜진이처럼 뭔가 당당하게 그런 뭔가 표출해낼 수 있는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어서 혜진이가 가장 해보고 싶었어요. 네, 조만간에 꼭 혜진이 같은 역할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진 배우님, 내가 배우라는 꿈을 꾸게 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되게 신선한 질문인데요. 답변도 역시 학부형님처럼. 배우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배우, 저는 사실 이건 좀 되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지금 현진 배우님 모든 말 하나하나 다 재밌어요. 저는 사실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돌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이돌 그런 키우는 그런 회사에 갔었었는데 저는 아이돌 회사 그런 데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연기학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면은 막 무료 수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들어보고 이상하게 재밌네 하고 연기에 뭔가 홀렸나 봐요. 그래서 춤은 취미로 돌리고 연기에 더 몰입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지금 엄청난 떡밥을 하나 주셨는데 네. 춤은 취미로 하고 있다면 춤이요? 네. 춤은 그때 이후로 아예 접어버렸어요. 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거든요. 대처도 역시 악구형처럼 이렇게. 근데 예전에 작년에 비밀의 언덕 팀이 막 그 관객 수 돌파 공약으로 춤을 추는 것들도 많이 하셨었고 스파베이비 기억나시죠? 자기가 무슨 췄었는지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찾으시면 또 보여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히 뭐 이렇게 1주년 돌잔치에 개인기들이 준비해 오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갑자기 마음에서 동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여기 계신 감독님이나 배우님들 중에 계시다면은 일단 끝나기 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펄이 개인기였던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관객분들의 또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셔서 저쪽에 손 번쩍 들어오신 분부터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록형 연필이 좀 단단해요. 힘을 줘도 잘 부러지지가 않고 근데 마지막 엔딩쯤에는 이제 명은이가 성장을 해서 샤프를 사용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그냥 소근육만 자란 게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좀 자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감독님을 비롯한 이제 배우분들이 언제 연필에서 샤프로 넘어갔는지 기억하시는지 혹시 이게 궁금합니다. 되게 제 마음의 근육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마냥 이렇게 마냥 그 시행착오를 겪던 그 시기에는 요술연필을 썼거든요. 명의를 그렇게 하려고 했고 이제 나 좀 알 것 같다. 머리 생머리로 이렇게 변한 6학년이 되잖아요.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난 이제 이거 부러뜨리지 않고 이 얇은 거라도 쓸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인생의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고학년 때 샤프를 썼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명은이도 그때 샤프를 쓰게끔 변형을 줬는데 그거를 발견해 주셔서 너무 신기해요. 네, 여기 배우님들 얘기도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처음 썼는데 그때 엄마가 못 쓰게 했어요. 제가 블록형 연필만 쓰게 했었거든요. 글씨 안 예뻐진다고. 근데 생일 파티 때 제가 좀 좋아하던 남자애가 샤프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샤프를 한번 써봤는데 잘 안 써졌는데 한참 묵혀놓고 있다가 한참 뒤에 한 6학년 중1쯤에 썼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잘 모르나요? 잘 지내요. 알겠습니다. 제 배우님? 저도 엄마 아빠가 샤프 쓰면 글씨체 안 예뻐진다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어 학원을 한창 다닐 때 거기 학원을 가면은 막 버려진 거 딱 가득 모아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연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한번 샤프 써봤습니다. 네, 화연 배우님? 저는 저도 한 5, 6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그 전단지 같은 거 나눠줄 때 가끔 샤프 하나 끼워서 학원 주잖아요. 그때 받고 그때 엄마가 집에 없었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5, 6학년 때 한번 써봤다가 샤프가 너무 좋아서 이제 한 5학년 때 부탁해서 썼던 기억이 나요. 네, 우리 현진 배우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글씨 쓰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글씨도 엄청 막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께서 막 일기장 쓰는 거나 독서록 같은 거 쓰는 숙제들을 많이 내주세요. 그러면 애들 막 글씨가 완전 개판이고 엉망진창인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글씨가 미우니까 절대 샤프 못 쓰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딱 덧붙이셨던 말이 현진이만큼 쓸 수 있으면 샤프 써도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당당하게 저만 샤프를 엄청 썼었어요. 저 계속 저만 이상하게 떡밥으로 듣는 건지 일단 글씨 쓰면서 춤추실 거예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저 근과거의 기억들이 들었는데 우리 기류 배우님 좀 떠올려 보실 수 있죠? 저는 중학생 때부터 쓴 것 같은데요.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그 연필을 썼었어요. 이게 그 어릴 때부터 그림 그려서 연필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4B 연필, 2B 뭐 H 이런 거. 그래서 연필을 주로 쓰고 샤프 잘 안 쓰고 볼펜으로 넘어가고.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기류 배우님 미대 오빠셔가지고 그때 현진 배우님 춤추고 글씨 쓰실 때 그림 그리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성 배우님?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몇십 년 전의 기억을 막 뒤집어 봤는데 언제 쓰기 시작했는지는 결국 찾지 못했고요. 갑자기 샤프 하니까 생각나는 기억은 어릴 때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척 언니가 그 샤프심을 가는 모습, 그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였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우 배우님.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근데 쓰기는 썼는데 저는 샤프를 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졸라서 샤프를 사달라고 했던 것까진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선우 배우님 초등학교 때 뭐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맨날 공상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요? 생각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또 다른 관객분도 질문 받아서 이쪽 끝에 계신 분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임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선 이런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선 선배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도 다른 촬영장에서 비밀의 언덕 너무 잘 봤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성장하는 영화를 보면 그 관객도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8년 전 딱 이때쯤에 윤광 감독님 우리들이라는 작품을 보고 아, 내가 영화 배우를 하고 싶다 이런 작품에 참여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비밀의 언덕을 보게 되었고 아, 내가 이런 영화에 참여 좀 세상을 바꾸는 영화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배우를 하게 됐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꼭 다음번에 감독님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궁금한 건 어쨌든 전 처음 봤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시대적 배경이 좀 정확히 언제쯤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1996년 이야기고요. 네, 짤막하게만 왜 96년이었는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가정환경조사서를 굉장히 잘 구현해보고 싶었어요. 그 가정환경조사서를 했을 때 그 얘들아 너희 그 자율학습해 하면 이제 선생님이 애들을 한 명씩 부르고 여기서 애들이 막 자기 자율학습하면서 앞에서 뭐 부모님 직업이 뭔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그거 듣잖아요. 저는 그 듣는 그 쫄깃한 상황 그리고 그때 그것이 아무렇지 않지 않았던 그 명은이와 같은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성인이 된 누군가 있다면 너만 그랬던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이거를 정말 잘 표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 하다가 저희 부모님 세대 70, 80년대까지는 가지 않고요. 90년대로 했고 그 중에서 96년대로 설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준영 배우님이라고 하셨나요? 감독님 지금 또 새로운 이야기 쓰고 계시니까 감독님 다음 작품 만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네, 저쪽에 손을 번쩍 들어주신 네, 하늘색 옷 입으신 겁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 영화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주인공 여자 이름 뭐였죠? 잘 보셨다면서요? 명은이. 명은이가 대상작을 이제 대상까지 받는 게 확정이 됐는데 중간에 이제 내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입선상만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상을 받고 그 내용을 가족들이 보게 됐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감독님은 어떻게 느꼈을지 좀 궁금해서 질문. 승하 배우님 얘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 어떻게 느꼈을지요? 제 생각엔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건 얕게 오래가는 상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네, 처음에는 기쁘다가 얕게 계속해서 가끔씩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런 상처가로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명희 어머니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GV를 한참 할 때 이 질문을 꽤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얘기하다 보니 울컥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경희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고 그런데 전혀 티내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명은이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신 명희 아버지. 저도 그 1년 전에 영화 GV 할 때는 아무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처럼 이 질문만 들어도 되게 슬프네요. 그 아빠 이전에 사람이고 그 엄마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라 디스한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슬프고 엄마랑 같이 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물론 명은이한테 티는 내지 않겠지만. 네. 근데 왠지 아빠는 울다 들켰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약간 그때 어떻게 제가 대답했냐면 그 되게 잘 차려입고 멀끔해진 모습으로 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뭔가 이 상황을 역전해서 좋은 아빠의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어 했을 거다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상처는 받았겠지만 다음 날은 그럴 것 같아요. 엄청 울고 우는 걸 들키더라도 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제 또 학교에 데리러 가지 않았을까요? 이야기가 또 듣다 보니까 이 뒷얘기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명은이한테도 공감을 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명은이한테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데는 우리 장재희 배우님이 연기하신 역할이 정말 중요했잖아요. 학교 때 늘 있었던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천재인 사람들 게다가 어마어마한 사회성으로 나이도 어린데 어른처럼 보이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국 따라갈 수 없는 그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제이 배우님 역할이 되게 어려웠어요. 어떠셨어요? 이 역할 연기하면서? 제가 사실 좀 학교에서 혜진이의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이 나는 리얼 천재다. 아니 전제까지는 아니고 조금 그래도 좀 맨날 놀고 다니는데 평타는 치는 그런 아이였기 아씨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의 그 동질감 느끼면서 나를 연구하는 기분으로 연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정말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나를 연구하는 기분으로 연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 서현 배우님이랑 현진 배우님도 사실 이 얘기가 96년도 얘기는 두 분 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이 시나리오 보여주셨을 때 조금 이질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두 분 어떠셨어요? 글로 읽었을 때 이야기가? 네, 서현 배우님부터. 저는 근데 사실 읽으면서 이질감 같은 건 없었는데 촬영하면서는 사실 원고지를 쓰고 읽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학교 운동장 앞에서 읽진 않고 시를 읽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읽는다는 것부터 조금 앵스러워요. 그리고 원고지를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비밀 언어 촬영 때 빼고. 그래서 사실 원고지를 처음에 쓰는 방법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알게 된 거라서 원고지를 쓴다고 하면서 조금 그랬어요. 하긴 서현 배우님 나이 정도 이 정도면 사극이잖아요 거의. 네. 현진 배우님 어떠셨어요?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왠지 모르게 되게 어색함이 있다거나 괴리감이 느껴지진 않았었어요 딱히. 대본을 읽었을 때는 실제로 촬영할 때 이 씬을 어떻게 세트를 꾸미고 어떻게 환경을 조성할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딱 촬영 현장에 갔을 때 뭔가 저는 되게 가족들이랑 하는 씬이 좀 많았었거든요. 뭔가 되게 자주 가는 옛날 할머니 집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또 투자사 대표님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저는 현진 배우님.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진짜 그럼 여러 번 보신 분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5번 이상 보신 분 중에 질문하고 싶으신 두 분, 네, 두 분 한 번씩 해볼게요. 여기 모자 쓰신 관객분이랑 그 옆에 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작년에 본 최고의 한국 영화라서 항상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 질문은요, 모든 분들께 다 질문을 드릴게요. 공통된 질문인데요. 명은이가 글을 쓰는 것처럼 지금 나와 계신 모든 분들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글을 쓰신다면 어떤 주제나 소재로 글을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정 없으시면 관심사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소재로 글을 쓰실 건지.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부터 할까요? 어떤 소재로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으로 돌아간다면요? 아니면 그냥 지금 글을 쓴다면요? 네, 뭐 편하신 대로. 네. 그런 글들을 예전에 가끔 쓴 적이 있어요. 뭔가 제가 어떤
이제 인물을 연기하기 전에요.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써본 적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늘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 가끔씩 그렇게 그냥 상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보고 주어진 어떤 것들을 보고 그 인물의 삶을 뭐 대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엉터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능한 그 인물이 왠지 이러지 않았을까? 거기에 근접한 어떤 이야기들을 상상하면서 글을 쓰는 것들 쓰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장선 배우님. 일단 제가 초등학교 때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실제로 명은이처럼 상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일기 부모님이 싸운 날 제목이 뭐 한방눈이 내리는 날의 슬픔 뭐 이런 걸 쓴다거나 최근에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해가지고 쓴 소설을 보내줬는데 제목이 박 회장님의 죽음인 거예요. 대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그런 글을 쓴 건지 저도 다시 돌아가서 잠깐만 그거 공개 안 돼요? 박근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광주에 가서 한번 다시 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글을 쓸지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요즘에 저는 아까 좋아하는 장면 여쭤보실 때 저는 항상 비밀의 언덕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상 받으러 갔을 때 자기의 모습이 가려져 있을 때도 이렇게 미소 짓는 명은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의 제가 좀 부족한 모습, 좀 스스로 이렇게 아쉬운 모습,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괜찮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하는 글을 쓰지 않을까? 요즘의 관심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루 배우님. 저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없는데요. 그 어릴 때를 돌이켜 보면 그 글을 굉장히 잘 써서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글들이 어떤 감상문이거나 시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업 때문에 희곡을 제가 써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쓰는 게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썼던 어쨌든 쓰긴 썼어야 되니까 썼던 이야기가 어떤 글의 뭐 문법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마냥 행복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해피엔딩, 갈등도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만약에 뭔가를 쓰라 그러면 그런 아주 무해한 뭐 기승전결 따위는 없는 그냥 아주 행복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진 배우님. 저는 제가 만약에 영화 속의 명은이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선생님에 관한 내용을 글로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다음으로 저희가 저 나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른이 아무래도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왜 항상 우리를 혼내기만 할까? 선생님은 왜 다 안 된다고 할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하고 학생 입장으로서 답답하니까 선생님을 좀 연구하고 분석한다랄까요? 네,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로 배우님 갑자기 얼굴에 어둠이. 서현 배우님 어떤 글을? 저는 꼬박일기라는 다이어리 앱이 있어요. 그걸로 항상 기록을 하거든요, 핸드폰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는 지금은 아니고 거의 한 1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커플이 그러니까 3커플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아니지만 3커플이나 있었는데 근데 애들 연애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멜로로 써보기도 하고 멜로로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근데 그냥 멜로라면 재미없으니까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글을 써보고 싶어요. 약간 박 회장님의 죽음 쓰기는 저는 아니에요. 두 분이 뭐 콜라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팀 배우님. 저는 사실
진짜 글을 엄청 못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보는 것만 좋아하고 하는 건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옆에 분들 들어보니까 갑자기 딱 멜로 얘기하니까 딱 생각나는데 최근에 제 주변에 사귀었다가 이틀 뒤에 깨진 그것도 같은 동아리 같은 옆자리여가지고 애들이 깨진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좀 더 부풀리고 MSG를 조금 많이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장대하게 막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사귀었다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써보고 싶네요. 10대들은 정말 좋네요. 대체적으로 연애들을 많이 하는 흐름이 있네요. 승현 배우님? 지금 화끈한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에 지금 너무 화끈한 얘기가 많아요. 저는 약간 따뜻하게 이제 제가 명은이라면 엄마랑 아빠랑 선생님한테 그리고 오빠한테 친구들한테 편지를 한 통씩 쓰고 싶어요. 그냥 솔직히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차라리 이 편지에 제 진심을 담아서 이제 그렇게 뭉클하게 쓴다면 엄마 아빠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편지를 한번 써보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도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써보고 싶어요. 그냥 문생아로서도. 알겠습니다. 지금 감독님? 근데 감독님 글 계속 써야 돼서 글 쓰는 게 좀 싫죠 이제? 아니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제가 각본집에 쓸 에세이 때문에 근데 그 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쓸까 고민을 실제로 많이 했거든요. 나는 여기에 뭘 쓰면 나는 지금 무엇을 써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쓴 것은 배우. 왜냐면 제가 집을 하다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승하 배우를 보고 나서 승하 배우에게 딱 그 순간이 있잖아요. 나 이것에 대해서 너무 쓰고 싶어.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 보석 같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써봤었습니다. 네, 쓰신 글 지금 팔고 있으니까는 제가 그거를 빼는 게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어필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구매의 의욕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최근에 쓴 거를 네, 그걸 지금 팔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옆쪽에서 들어주세요. 사실 그 써주신 책을 보면 그 에란 선생님의 전사에 대한 게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잘 알게 될 텐데. 아는 분이세요? 그 지난번에 들꽃영화상 할 때 펀딩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원투 구매했었거든요. 빌드업이 장난 아니었네요. 네, 제가 사실 이런 류의 영화를 왜 좋아하나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또 그 기구지로 또 재개봉해서 봤었는데 아이들도 세상을 알아가지만 어른들도 그걸 통해서 전환점을 맞는 게 참 이제는 어른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란 선생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됐을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으로 이제 앞에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런 변화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명은이 아까 부모님 몽타주 말씀하셨는데 저도 볼 때마다 항상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나는데 이제는 그 명은이 부모님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나이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명은이가 못 보는 장면이라고 그 텍스트에는 써있긴 한데 언젠가는 명은이가 볼 장면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승하 배우님께 그 장면을 명은이가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 좀 그런 것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임성우 배우님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그 에란 선생님을 대해서 저도 이제 영화 개봉하고 이제 보신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를 좀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에란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을 굉장히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고 어떤 분들은 6학년 선생님과 비교했을 때 에란 선생님은 뇌물도 좀 받고 애들을 좀 어느 정도 무심하게 좀 자기 직업으로서만 그냥 대하고 이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덜 섬세한 그런 선생님을 또 보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면이 다 에란 선생님한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으로 막 교단에 서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이 어쨌든 성장하는 거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을 맞닥뜨릴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김애란이라는 사람한테 명은이와의 그 일은 선생님으로서 맞닥뜨린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이 닥쳤을 때는 본인도 이게 무슨 일인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겠지만 왠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김혜란 선생님한테 명은이와의 이런 고민들을 공유했던 시간들이 제 생각에 아마 김혜란 선생님을 확실히 선생님으로서 저는 성장시켰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인물을 연기하는 게 굉장히 좋았고, 예. 양면성도 있지만 또 성장하는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수아 배우님. 질문이 그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다른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데 되게 울컥하네요. 알아주고 싶을 것 같다고. 지금 명언이가 와서 얘기해 준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관객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아주 길지 않은 시기를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아주 좋게 말해서 전형적인 성장 영화예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주 클래식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 번 봐주신 관객분들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정통적인 아주 고운 결들을 사랑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도 사실은 잔재주를 부리고 싶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비밀의 언덕은 정말 전공법으로 뚫고 지나가는 이야기라는 게 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오래 아주 뜨겁지 않은 온도지만 또 식지 않은 온도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법을 감독님과 배우님이 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놈의 펄 때문에 저는 약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죠. 앞에 쪽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영화 너무 잘 관람했습니다. 제가 모든 배우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영화가 이제 1년을 하면서 수많은 지부일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배우분들에게 이 작품이 상당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배우분들이 이 작품 외에 또 다른 작품들로 연기를 하시게 될 텐데 이 비밀의 언덕이라는 작품이 앞으로 연기를 하실 배우님들에게 어떤 시너지가 될지, 어떤 기폭제의 작용이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수아 배우님부터 할까요? 조금만 생각을. 알겠어요. 그러면 수아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세요. 누구부터 대답하면 좋을지. 파란색 옷을 입으신 남성분?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분. 저요. 이 비밀의 언덕이라는 작품은 지금까지도 비밀의 언덕이라는 작품이 끝나고 다른 작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언덕만큼 첫인상이 이렇게 특별했던 영화는 없었어요. 일단 오디션 자체가 정말 신기했었어요. 일단 아무런 뭐 지정 대본이나 그런 거 하나 없이 감독님이랑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면서 상황극처럼 연기를 하면서 오디션을 보게 됐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 마주하게 된 작품이고 그때 비밀의 언덕이라는 작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기적인 부분에서 배우게 된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촬영 전까지도 감독님이랑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워가고 촬영하면서까지도 뭐 승아나 뭐 부모님 배우분들이랑 함께 연기하면서도 많은 걸 배워가지고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제가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든 조금이나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할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현진 배우님이 다음 답변자를 지목해 주시죠. 네. 그 연기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렵고 이게 늘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많거든요. 또 뭐랄까 시간 할애를 더 많이 하고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작품에 들어간다고 해도 뭔가 더 어렵고 결과물도 좀 아쉽고 그런 이제 작품들을 계속 만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비밀의 언덕은 물론 4야 1밖에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되게 즐겁고 편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감독님이 준비해 주신 이 글의 디테일함도 제 연기에 도움이 됐고 또 같이 연기하는 동료 배우들이 또 편안하게 해줘서 또 제 연기에 도움이 됐고 여튼 종합적으로 저에게 있어 그 연기하는 즐거움의 기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더 어렵고 또 힘든 작품을 만나도 그때 이 비밀의 언덕을 찍을 때의 그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연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연기가 직업이고 제가 앞으로 쭉 해야 되는 일인데 고통받고 싶진 않거든요. 그 과정이 힘들어도 지금처럼 이 영화를 촬영할 때처럼 즐겁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 배우님도 다음 답변자를 지목해 주시죠. 선생님? 선생님. 저도 근데 이렇게 저도 사실 지금까지 그래도 대부분의 작품을 다는 아닌데요. 대부분의 작품을 정말 그래도 뭐 영화 찍는 거는 다 힘든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또 이게 뭐랄까요? 이게 우리가 되게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예산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그때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그냥 내가 오늘 뭔가를 놓치고 연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사람을 어떻게 보면 피말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라는 게. 그리고 또 한 번 찍히면 영원히 남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로 다 또 평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매번 뭔가를 할 때 굉장히 내가 즐겁고 재밌어서 하지만 또 이면에 제가 받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압박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비밀의 언덕도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촬영하느라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치만 어쨌든 이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고 또 뭔가 좋은 작품에서 좋은 어떤 그 역할, 인물을 만나서 연기하면 그게 뭔가 제 안에 뭔가를 깨우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걸 꼭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떤 감각을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비밀의 언덕은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거를 깨우쳐 주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배우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또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을 향해 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배우님도 다음 답변자를 한번 지목해 주세요. 저는 장선 배우님께. 그럴 줄 알고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저에게 경의를? 이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었어요. 사실 그 비밀의 언덕을 만나기 전에 했던 역할들과 좀 결이 다른 인물이었고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인물을 만나면서 저희가 진짜 정말 가깝게 만나면서 저의 세계도 계속 넓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했던 어떤 역할보다 가장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인물이어서
그 무게를 저도 같이 배우고 경위를 통해서 또 저희 엄마와 정말 비슷한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또 저희 엄마를 돌이켜 보기도 하고 저에게 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 점이 제가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좀 다양한 역할을 할 때 이 경희를 만났던 경험이 그런 좋은 자극이나 좋은 어떤 자원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GV를 정말 많이 했던 영화였어요. 저희 이 준비해주신 N9 저희 홍보팀도 굉장히 명은이 같은 분들이 많으시고 정말 언제나 열심히 언제나 밝게 그 GV를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관객분들을 만나면 관객분들에게도 정말 따뜻한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GV를 하는 과정이 그 어떤 작품보다 좀 행복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에게 앞으로 작품을 하는 내내 관객분들 만나는 일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었지라고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선 배우님은 늘 팔색조 같은 스펙트럼으로 작품마다 새로 만나는 캐릭터들을 정말 꿀떡 집어삼키는 배우분이잖아요. 내일 또 7월 31일에 장선 배우님이 수녀님으로 등장하는 영화 샤이니 개봉을 합니다. 장선 배우님의 새로운 모습을 또 만나고 싶은 관객분들은 내일 인디스페이스에서도 개봉을 하니까는 극장에서 만나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선 배우도 배우가 한번 지목해 주세요. 네, 저는 우리 딸 스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일단 제가 이렇게 GV를 와서 제가 나온 영화를 보기 위해 이렇게 엔차 관람을 해주시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분들을 보고 앞으로 연기하면서 내가 진짜 잘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오면서 난 정말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분들에게 꼭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 차례로 얘기 해볼까요? 감독님은 얘기 안 하시나요? 감독님 마지막에 네. 울면서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 일단 저는 제 방 서랍에 비밀 언더 서랍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대본도 넣어놓고 마지막 촬영 때 받았던 키링도 넣어놓고 심지어는 저희 놀이동산 갔을 때 뽑았던 몰랑이 키링 있잖아요.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 보면서 많이 비밀 언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나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비밀 언더 찍으면서 이런 건 좋았고 이래서 정말 좋았어라는 말을 꺼낼 수 있어서 저는 비밀 언덕을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이 배우님. 네, 저는 사실 아까 대답을 했을 때 현실에 저도 살짝 좀 천재기가 있는 아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우리 다 까먹었는데 또 다시. 괜히 말했다. 근데 사실 혜진이 대본을 처음 이렇게 봤을 때 혜진이를 처음 봤을 때 사실 저한테 되게 어색한 상황도 그렇고 성격도 저랑 정말 정반대의 입장인 아이였어요. 근데 그걸 좀 감독님이 만났을 때 감독님이 좀 더 이렇게 혜진이는 이런 아이고 이런 느낌의 아이니까 이렇게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저랑 정반대되는 아이를 이 정도까지 연기를 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깨달았고 그래서 다음부터 만약에 어떤 연기를 해도 살짝 감독님을 떠올리면서 감독님이라면 살짝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들 듣다 보니까 배우님들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그 이상으로 소중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1년이 지나서 만나는 자리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만나면 또 어떤 모습들이 되어 있으실지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고 승하 배우님 말씀대로 늘 멋지게 돌아온다고 해주셨으니까는 계속 우리 승하 배우님 비롯해서 다른 배우님들의 또 다른 컴백을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신 질문이 마지막 질문을 하기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대표로 우리 감독님께서 혹시라도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자리니까 떡만 준비해 오지는 않을까고 생각을 하면 있으실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죠. 제가 오늘 돌잔치 간다고 펄을 좀 심하게 했더니 그렇게 눈물이 난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타임 투 크라이 아니었어요? 그 자신의 어떤 안에 있는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족에게도 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할 수 없고 배우자에게도 할 수 없을 때 가끔씩 문득문득 저희 영화 속 주인공들이 좋은 내밀한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문득문득 떠올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